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의 지목을 배우셨고, 용도의 지역과 지구와 구역을 배우셨고, 법에 대한 거를 배우셨어요. 건폐율에 대한 거, 용적률에 대한 거를 배우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서울시 지도를 갖고 했는데, 이 지도를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뉴타운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색깔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의 지도를 대략 보시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를 중심으로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가 있는 쪽,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그 다음에 여의도를 놓고 있는 쪽. 여러분들이 지금 자세히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화면상에서는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의 큰 테마, 서울을 세 개의 구역으로 발전시킨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은 가장 중요하게 균형 발전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한강을 놓고 나눠집니다.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이쪽을 이렇게를 해서 동북권, 중심권, 서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수교차로를 해서 이수교차로, 우리가 반포대교에서 해서 이수교차로를 놓고 이쪽을 강남, 동남권, 서남권, 이렇게 서울 도시계획을 보면 돼요. 이게 상권을 놓고 세 가지 상권을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 중심 상권, 강남 상권, 여의 상권.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걸로 나눠지냐면 교통, 상업, 여러 가지가 큰 틀에서 벗어나질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지목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이 지도를 보는 법입니다. 지도를 보는 법.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토지 이용을 볼 줄 알고 그 토지 이용에 따라서 서울 권역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서울을 이해를 하면 다른 지역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서울이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는 주, 상, 공, 녹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서울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보시면 자, 색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주거지역은 노란색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노란색 중심, 이쪽도 노란색, 여기도 노란색, 뭐 여러 가지 노란색들이 많이 있죠. 노란색으로 돼 있고, 상업지역은 빨강색으로 돼 있어요. 상업지역이 많죠. 여기 이쪽이 많습니다. 영등포 쪽으로도 많고 광남 쪽으로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은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집중화되어 있죠.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이쪽이 제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차세대 서울의 미래예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마천루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운상가 얘기가 나오고 오세훈 시장이 나왔던 거가 이쪽이죠. 이 중심상가를 놓고 을지로, 뭐 청계천 이런 걸 놓고 개발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줘야 돼요?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줘야 돼요. 건폐율은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사업성이 나오려면 용적률을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건폐율은 도리어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폐율을 줄여서 용적률을 많이, 그러면 고층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고층이 올라가면 마천루가 생긴다는 거고 도시 환경이 쾌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강남에 많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본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중심가로 다 몰려들죠. 여의도에 있었던 증권사만 빼놓고 나머지 은행 본사나 이런 것들이 다 종로구나 중구나 이쪽으로 다 몰려 다시 들어와요. 지금 땅 사가지고 건물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서울역 앞부터 시작을 해서 시청, 그 다음에 광화문 주변,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주변으로 해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목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여기 파란색 공업지역. 자,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이 있어요. 성동구 쪽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쪽 공업지역. 물레동, 그 다음에 당산, 그 다음에 구로. 이쪽까지가 공업지역. 대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면 구로동, 그 물레동 이 위쪽으로는 제조업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공업 쪽. 이쪽은 뭐 옷을 만들거나 이런 유통 뭐 이런 거 단해 수공업 비슷한 것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쪽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됐고, 지금 여기가 개발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개발 두 번째로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마천루가 들어서요. 공업지역. 그래서 지역이 상당히 이번에 마천루가 많이 들어설 예정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계획서에. 그래서 공업지역도 상당히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들이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생산시설이 들어가니까 주변이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죠. 일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술 마시고 식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가 되죠. 상업지는 상업지 나름대로의 화이트 칼라 계열이 있는 거고, 블루 칼라 계열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술자 계열들은 지금 이 공업 지역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화이트 칼라도 이제 수익이 굉장히 높지만 블루 칼라라는 분들도 수익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높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IT 쪽에 개발을 하거나 이런 쪽은 연봉이 보통 1억이 넘어가는 친구들이 개발 쪽에 가면 수축하게 쌓여 있어요.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30대 초반인데 개발하는 친구인데 연봉이 1억 5천인데도 적게 준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공업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녹지 지역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 지역이 녹지 지역이죠. 녹지 지역, 관악산 주변으로 해서 녹지 지역. 그다음에 한강변을 놓고서 마찬가지 녹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축을. 그래서 서울 도심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거가 건폐율이 직접적인 거. 건폐율은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간다? 용적률과 같이 간다. 같이 가면서 얘는 반드시 층수 제한을 받는다. 층수 제한은 우리가 하위 몇 층 이하로 하세요 라는 것과 몇 층 이상으로 하세요 라는 것과 고도 제한을 받는다. 고도 제한이죠. 그 다음에 용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과 용도, 구역과 지구가 있다. 지역은 필히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구역과 지구는 중복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도 지역을 넘어가면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을 포함을 하면 나머지 지역들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에서는 주상공록으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고, 자, 우리가 주상공록에 대한 건 지금 서울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축이 될 수가 있어요. 축. 도시계획의 축이, 이런 내용들이 축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 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얘기다. 또 하나는 법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법은 얘기할 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그랬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여러분들이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난 부동산 몰라. 그래 놓고 왜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도 싫어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계시다라는 자체가 이미 내 권리를 찾기 위한 행위인다는 거죠. 내 권리. 그래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내가 부동산을 몰라서 속았어. 계약 위반이야. 저 사람이 뭐 말 안 가고 틀려. 계약서하고 달려. 이렇게 얘기해봐야 필요 없다라는 얘기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중개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라는 거죠. 중개사도 모를 수도 있고요. 상대가 속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모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자체 우리가 거래가 되고 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책임 하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익 제기하는 공법에 대한 얘기, 부동산은 절차법이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지도 공부가 대부분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지로 수익 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변경이에요, 변경. 변경이 돼야 돈이 돼요. 자,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목이 변경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역이 변경이 돼야 되고, 주거 전용 1종에서 3종으로 변화되거나 아파트로 변화되는 게 가장 크게 수익이 나는 거죠. 현 시점에서는 애지간한 상업지의 땅값보다도 아파트 용지값이 더 비쌉니다. 주거 용지값이. 한번 보시죠. 특별한 지역 빼놓고 주거 지역 땅값이
마레프 같은 경우 보시면 25평짜리 전용이 지금 17억을 간다 라고 했을 때 어떤가요? 25평 짓는데 건축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도 2억 5천 밖에 안 돼요. 건축비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7억에서 2억 5천을 빼고 나면 나머지 15억은 어디 간 거예요? 토지값인가요? 자, 우리가 집값의 가장 근본은 건축비와 토지비죠.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건축비 평당 지금 1,000만 원, 물론 이제 1,000만 원도 안 가지만 1,000만 원을 보고 33평을 짓는다가 3억 3천이에요. 아크로리브 파크 같은 경우가 33평 같은 경우가 30억이 간다. 1,000만 원에서 3억 3천. 그죠? 나머지 25억 가까이는 토지값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다른 토지값에 다른 요인들도 있겠지만 분리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토지에 대한 얘기를 모르면 부동산에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토지로 따지면 아크로리버 파크나 아니면 마레프 같은 경우 여기 몇 평이나 25평 같은 경우가 많이 들어가 봐야 5평에서 7평 들어가요. 토지값이. 그러면 토지 한 평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2억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2억이 넘어가죠. 여기는 25억이면 여기 5평 정도 5억이죠. 5억. 토지값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는 않습니다. 꼭 옳지만은 않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요즘 상가값하고 아파트값, 주거값하고 차이가 실질적으로 토지값으로 따지면 주거용지값이 훨씬 더 비싸게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실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집을 사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땅을 사더라도 아니면 똑같은 건물을 사더라도 뭐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 우리가 토지 수익을 내는 거는 변경이라고 했죠. 변경. 어떤 거 변경? 재개발로 가는 거는 자, 어떤 거가 변해? 내가 단독 허름한 걸 샀던 것들이나 다세대를 샀던 것들이 아파트로의 변경이죠. 주거로 변경. 변경이 되면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단지 아파트로 변경이 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걸로 가나요? 아파트만 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아파트 단지는 20억인데 옆에 다세대는 5억, 7억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5억, 7억 다세대?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항상 다 아파트에 살 수는 없는 거고, 가치가 올라가면 주변의 다세대나 기타 주거들이 상승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 다세대나 이런 것들이 새 집도 있지만 혼집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개발로 갈 가능성들이 많은 지역.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선택하고, 물론 이제 내가 편하게 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삶의 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삶의 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른 재개발을 바라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게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번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